트럼프 당선 이후 외국인 증시 이탈이 가속하면서 코스피가 2,410선까지 무너져 시총 2,000조 원이 깨졌습니다. 환율은 2년여 만에 1,410원을 돌파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에 이어 국정원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 등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검토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입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의사협회 비대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등 의정 갈등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피의자가 38살 양광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추가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명 씨가 대통령 일정을 미리 아는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한 부분에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액수는 500만 원으로 알려졌는데 명 씨는 교통비 성격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한민국의 교통비를 그렇게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돈의 성격에 의구심을 나타낸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건넨 코바나 컨텐츠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액수가 크지 않고 사례비 차원일 수 있다는 이유로 여론 동향이나 추가 폭로 여부를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구체적 액수까지 거론됐다는 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비교하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원인데다가 제가 100만 원 받고도 내가 과시하게 해서 500만 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50만 원 받았는데도 500만 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민주당은 명 씨가 기관장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통령 일정을 미리 알고 주식을 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박한수가 22일 날 하고 그 사이에 25일 사이에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지사한테 연락이 왔어. 그거는 오든가 말든 간에 가만히 쥐고 있으면은 나중에 되면은 6, 7만 원 간다. 명 씨의 대통령 특별열차 탑승 의혹에는 국회 차원 현장 검증에도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 측에선 2022년 대통령 육성 녹취록 사태를 두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당선인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명 씨를 이용하며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르는 게 당선인 의중이라고 이 전 대표가 말하면서 명 씨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대통령과 통화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윤이 김영선 경선하라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당분간 명태균 씨 의혹을 고리로 전방위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거듭 특검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역시 눈속임일 뿐이라며 단일 대우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분이나 논리도 없이 특검을 비난만 하며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수정안은 여당이 문제 삼았던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는 점을 재차 부각하며 이번에도 민심을 거역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는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해야 해서 특검법을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을 내놓으면 협의에 나설 용의도 있다며 야당 비토권 삭제를 포함한 추가 협상의 여지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41명 이름을 내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출범시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역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검 반대에 결의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연일 명태균 씨 관련 추가 의혹을 띄우는 것을 두고도 특검보다 검찰 수사가 먼저란 건 당의 일관된 논리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명태균 수사 지금 한창 진행 중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내일 모레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있지 않습니까? 예. 한창 진행 중인데 이거를 특검을 하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임박하자 개파를 불문하고 야당 공격에 뜻을 모은 셈인데 야당의 특검 공세가 되레 여당 단일 대우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당은 특검 표결 불참도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특검은 큰 이변 없이 가결될 거로 보입니다. 사실 더 큰 관심은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뒤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거로 예상되는 오는 28일 여당에서 얼만큼의 이탈표가 나오느냐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당내에선 현재의 단일 대우 기조가 언제든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동시에 읽힙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법원이 모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여러 법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가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관련 촬영이나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예상되는 혼란 등 부정적 영향이 그로 인한 이득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법이 대북 송금 사건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선거법 선고 생중계까지 불발되면서 오는 25일에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선고도 생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2일 오후까지 진행된 일반인 방청권 신청은 마감돼 추첨까지 끝났습니다.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 좌석 가운데 소송 관계인과 취재진 좌석을 뺀 나머지 36석이 일반인에게 배정됐는데 실제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수십 명에 그칠 전망이지만 선고 당일 서초동에는 수천 명이 몰릴 거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법정 내부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재판부가 이동하는 동선에도 보안 요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연일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겁박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해온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의 무죄 선고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증거로든 법리로든 무죄 선고가 분명하다며 검찰의 정적 탄압 수사에 법원이 경종을 울려줄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재판부가 이 정권의 사법사련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103만여 명이 참여한 무죄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 1,700여 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중도층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야당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이 현재는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에 공감하고 있지만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민주당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해왔던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결정이 아쉽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또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판사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시위를 하려면 이번 주말 대학별 논술고사가 끝난 뒤에 하라고 촉구하는 등 민주당의 연이은 장애 집회 예고에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표 1심 형량을 예상하는 공개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될 것 같다고 말했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자신도 선거법 전문가였다며
당선 무효형은 안 나올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주말에도 김건희 여사 규탄 장애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인 만큼 이재명 대표 재판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전까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임현택 전 회장 탄핵 사흘 만에 대한의사협회가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차기 회장이 뽑히기 전까지 의협을 대표해서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총괄하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5시간 동안 비상대책위원장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과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 의사협회장, 황규석 서울시 의사회장이 후보했고요. 대의원 244명 가운데 233명이 모바일로 이들 4명에게 투표했습니다. 개표 결과 박형욱 부회장이 과반인 123표, 52.79%를 득표해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제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이자 가장 규모가 큰 의협의 내부 분위기부터 수습해야 합니다. 불과 사흘 전 임현택 전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물러난 만큼 차기 회장 선임 전까지 어수선한 상황을 다잡고 의료계 목소리를 결집하는 역할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의협과 거리를 두어온 전공이 의대생들과 소통 채널을 복구하는 게 중요한데요. 박 위원장은 비대위 운영에서 그동안 소외된 전공의와 의대생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장착한 의료 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을 멈춰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전공의를 병원으로 돌아가게 할 정책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판단의 연장선에서 당장 그제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앞서 박단 전공의 대표 등 병원 전공의 대표 72명의 공개 지지를 받았습니다. 박단 대표가 의협 대의원 대화방에서 박형욱 부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올린 건데요. 특정 후보 지지에 의협 대의원의 의장단이 박단 대표에게 선거에 영향을 주지 말라는 경고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의원들은 의정 갈등 해법에 열쇠를 쥔 전공의의 입장을 이번 선거에서 주요하게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원장도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지만 박 위원장은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또 추락하면서 코스피가 2,410대로 밀렸고 삼성전자는 5만 원대를 간신히 지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1,410원을 돌파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3% 가까이 급락하며 지난 8월 초 블랙 먼데이와 같은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했고 트럼프 수혜주였던 방산주와 가상자산주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수 하락의 주된 요인은 역시 여름 이후 계속된 외국인의 순매도였고 이 흐름은 트럼프 당선 이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한국 시장의 대장주를 팔고 있고 최근 기간만 놓고 보게 되면 8주 연속해서 14.8조 원 정도를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서 팔았습니다. 이 기조가 언제 끝날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급락세의 코스피 시가총액은 지난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 2천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며 4만 전자를 눈앞에 뒀습니다. 외국인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22년 9월에 이어 2년여 만에 다시 1,41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11원까지 올랐는데 1,400원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1,410원까지 돌파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환율 상승으로 수출 기업이 얻는 이익보다는
수입 물가와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더 우려합니다. 환율의 상승은 최근 안정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에 다소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환율 변동성의 확대는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환율을 고려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근의 고환율은 이달 말 한은의 금리 결정에도 동결 압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중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러시아 쿠르스크로 이동한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지 하루도 안 돼 우리 정부도 북한군 참전 개시를 공식 발표한 겁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지난 2주 동안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해 전장의 배치를 완료한 것을 파악하고 이후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적인 첩보와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지난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 시 지원을 명문화한 북로조약 비준 절차를 완료한 직후 전투 참여가 본격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이미 비준서 교환도 마무리하고 북로조약의 효력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정원의 공식 발표 직전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전투 참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미 국무부의 공식 확인이 나온 당일 오전까지도 국방부는 실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참전이 확인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기 지원 등 대응 방식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북러 간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음주 뺑소니를 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도 무책임하게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소속사와 매니저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해 경찰 수사력을 상당히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해 오다가 열흘이 지나서야 시인했는데 이를 두고도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김 씨에겐 위험 도주치상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등만 적용됐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당시 김 씨는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사고 은폐에 관여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아침부터 많은 팬들이 법원을 찾았지만 검은 양복을 입고 나온 김 씨는 선고 내내 한 번도 방청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밝혔던 김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김 씨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꾸짖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 일대 유기한 피의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38살 양광준입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살해 후 훼손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1986년생 양광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근무하던 중령 진급 예정자입니다. 앞서 경찰은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양 씨가 반발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소 법적 유예 기간인 닷새 뒤 공개된 겁니다. 양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현장 검증에서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얼굴을 가린 상태였고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양 씨는 지난달 25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군무원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가정이 있는 양 씨와 미혼인 A 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각각 부대 전근과 임기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다툼 끝에 양 씨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범행 전 차량 번호판 위조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고 실제로 위조 번호판을 차량에 붙여 훼손한 시신을 강원도로 옮겼습니다. 시신 유기 뒤 전근간 부대에서 태연하게 근무하며 확인에 나선 경찰관에게 피해자 흉내를 내며 범행을 숨겼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 기소 후 춘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홍사옥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예상대로 정부 효율부 수장에 내정됐습니다. 보도에 박영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가족 사진에 등장하고 트럼프의 손녀는 삼촌이라고 부른다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엄청난 돈과 노력을 쏟아부은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은 이제 최강 마쿠 실세로 등극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5일 선거일 이후 거의 매일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내각 인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벌이며 미 상원 지도부 선출 경쟁에까지 개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미 머스크에게 정부 개혁을 담당할 정부 효율부를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lon, because he's not very busy, has agreed to head that task force. Be interesting. If he has the time, that'd be a good one to do it, but he's agreed to do it. Whether it's direct taxation or government spending, it either becomes inflation or it's direct taxation.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인도계 출신 기업가이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도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부를 이끌 예정입니다. 라마스와미 역시 경선 후보 사퇴 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해온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If you want to revive national pride in this country, vote Trump. If you want to stay out of World War III in this country, vote Trump. If you wa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vote Trump. 트럼프 당선인은 2명의 훌륭한 미국인이 세이브 아메리카, 미국 고하기 운동의 핵심인 대규모 구조개혁을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최강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수장의 역할과 별개로 외교 분야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세르비아 대통령과 통화할 때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업가인 머스크가 국가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민감한 문제까지 논의되는 정상 간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주장하는 독소 조항을 뺐더니 이번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주장의 일관성도 논리도 없습니다. 협상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국민의힘 특검안을 내놓으십시오. 민주당은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여당을 향해서 생떼를 쓴다, 또 독소 조항을 뺐더니 이제는 악법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비판했는데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민주당 수정안에 여당의 입장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나요? 원래 이제 기존의 특검법을 비판할 때 독소 조항을 문제 삼았었죠. 네. 국민의힘이. 그랬는데 이제 독소 조항을 빼면서 특검을 받아들이라고
압박을 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받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반발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상황적 요소가 있죠. 일단 이재명 대표의 그 1심 선고가 15일, 25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을 결속시키는 상황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특검을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탄핵으로 가는 게이트가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소위 독소조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이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 방탄의 차원에서도 특검을 밀어붙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 예. 상황에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검 대신에 이제서야 그 한 대표의 특감 있잖아요. 특감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이렇게 쇄신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소 조항을 뺐는지 안 뺐는지는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상황적 요소가 지금 이제 작용하는 그렇습니다.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글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예. 특검 내용을 뭘 갖다 넣어도 특검 자체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부 반응이 굉장히 센 거예요. 특검으로 가면 곧 이게 탄핵으로 가는 고속 열차가 출발하는 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뭐 특검 추천 권한이랄지 수사 범위를 줄인 거랄지 예. 이런 걸로 정도로 포장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일관된 국민의힘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당분간 이 특검 문제가 여야가 마주 앉아가지고 예. 자 그럼 특검의 내용을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는 모습을 보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있잖아요. 금방 얘기한 15일,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도 있지만은 녹음이나 문자가 그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의 관련된 사안이 뭐가 나올지 전혀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예. 또 나왔고 예. 어제도 나왔고 그저께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일 또 뭐가 나올지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당분간 녹음 전국, 문자 전국은 거의 하루에도 한두 건씩은 꼭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여야가 지금 너무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고 예. 탄핵에 대한 공포증, 탄핵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국민의힘은 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또 탄핵 하는 분들이 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특검은 지금 이 상황으로 두 개의 평행선이 계속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일은 민주당이 전체 의원의 이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일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문제는 이달 말로 지금 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재표결인데 만약에 지금 이제 그 뭐 변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변수는 지금 뭐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있을 이달 말의 재표결 상황은 지난번에 4표라는 이탈표가 있었잖아요.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이탈표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문에 8표까지는 아니라도 이탈표가 늘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자회견을 한 후에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뭔가 변화를 주는 제스처를 상당히 신속하게 그러니까 아마 민심이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인적 쇄신 얘기도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여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거지만은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좀 조크 같은 얘기지만 뭐 전화번호를 바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친한계 입장에서는 이 지금 특감이 1차적으로 지금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철시켜야 될 주제라고 생각하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소위 이제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나중에 극단적인 상황에 모든 책임을 오롯이 쓸지도 모른다는 그 트라우마. 예. 과거에 몇 년 전에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래서 예. 지금 뭐 친한계 인사들 중에는
뭐 친한계를 아무리 꼬시려 해도 야당 의도에 맞출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 분위기가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당이 이렇게 굴러간다라기보다는 소위 언필칭 친윤의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꽤 녹아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을 선뜻 받을 수도 없고 예. 받으려 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듯이 친한계에서도 절대 민주당의 수정안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제 기조가 분명해 보이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은 수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 이게 사실 내일 이제 본회의 통과한 다음에 재표결까지가 이제 시간이 좀 있잖아요. 2주 정도 있죠. 예. 그 사이에 이게 여야가 합의될 가능성, 협의가 될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예. 7일 날 절망적인 윤 대통령의 회견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오전 12시 한 12시 조금 넘어서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오후에 조치들이 몇 개 구체적인 것들이 주르륵 쏟아져 나왔는데 이건 이제 그 절망적인 회견에 대한 여론이 급속하게 나빠지는 걸 보고 대통령실이 말하자면 땜빵식으로 조치를 몇 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2, 3일 동안 한동훈 대표가 침묵을 했잖아요. 예. 또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이제 가세를 하면서 도와주는 조치를 하면서 겨우 지금 절망적인 회견에 막 여기저기 구멍 난 것을 임시로 떼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수들은 계속해서 지금 녹음과 문자는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걸 받쳐주는 것은 탄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탄핵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국힘을 꾸준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구멍 나는 것을 떼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누수 현상들은 보이죠. 안 나와도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 자꾸 시중에 흘러나와서 기사화되는 걸 보면 누수 현상이 대통령실이나 여당에 좀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끼겠어요. 하여튼 버텨주는 것은 특검은 탄핵을 오가는 고속열차를 탄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예. 탄핵에 대한 두려움 이거 하나가 버텨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건을 달잖아요. 여야가 합의한다면. 근데 지금 여야 합의라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불능의 조건이기 때문에 예. 14일 날 투표, 그러니까 내일의 투표는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예. 문제는 28일의 투표인데 28일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고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그리고 또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이 그 사이에 또 대통령실 주변에서 일어나느냐라는 것이 예. 변수가 돼가지고 28일 날은 사실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는 지금 특검을 막기 위해서는 특감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뭐 노골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의총도 하는 거고. 내일 분위기는 어떨까요? 의총 분위기? 그 진작에 예.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생각까지 해서 특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네. 야당에서는 뭐 지금 특감의 상황은 이미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여당 내에서는 그 특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다가 네. 이제 와서 현실 인식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감과 관련해서 표결에 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럼 박수로 추인하겠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친윤의 아주 그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특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네. 의견이 많다. 이제 와서. 예. 그리고 또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특감에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 특감으로 일단 이제 둑을 쌓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안철수 의원이 왜 그 얘기하잖아요.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이 중요하다고. 네. 안철수 의원에겐 제가 좀 미안하긴 한데 이거 하나마나 한 얘기죠. 지금 어떻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28일 2주 남았잖아요.
그때 이제 여론이 어떻게 추이가 돌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론 추이를 결정하는 거는 특검이냐 특감이냐가 아니고 녹취록 중에 정말 결정적인 게 나오느냐의 여부예요. 예. 지금 계속 녹취록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계속 그 뭐랄까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그러고 있는데 예. 정말 중요한 거는 또 다른 어떤 대통령의 음성이나 그 여사의 음성이 들어간 녹취록이 나오느냐의 네. 여부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야당, 민주당도 그런 결정적인 녹취록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방증은 없어요. 네. 만약에 갖고 있었으면 벌써 내놨겠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14일 동안 그 상황 변수가 영향을 줄 수는 있대. 예. 지금 여당의 그 마음 자체를 움직일 만한 다른 변수는 없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자, 김 여사 특검,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그 특검의 수사 대상 중 하나가 이제 또 명태균 씨 의혹인데요. 좁혀놓고도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 명태균 씨의 녹취를 또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이 녹취가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씨의 통화 2022년도 한 6, 7월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두 개인데 그중에 첫 번째는 경남 지역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영향을 줬다고 과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추천해준 A 씨는 최종에서 이제 탈락한 것으로 그 녹취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일단 실패한 인사 로비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을? 실패했더라도요. 네. 이렇게 인사 개입을 내가 할 수 있고 한번 해보려고 한다 정도만 해도 이건 인사 개입입니다. 실패한 인사 개입도 인사 개입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것이 쭉 보면은 공천 개입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네. 인사 개입, 국정 개입,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정말 가슴을 때리는 것은 영적 대화입니다. 지금 영적 대화도 지금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이걸 영적 대화를 대통령 부인하고 명태균 씨가 나눴다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방증으로도 나타나고 명태균 씨가 과시라는 대목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심하잖아. 이래서는 예.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면서 최순실을 문득문득 머리에 떠올리게 하고 지금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또 공개된 거 있고 최근에도 공개된 거 보면 예. 공천 개입하고 인사 개입 문제는 이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정 개입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정도 알고 있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개입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 공천 개입, 인사 개입, 국정 개입 그리고 영적 대화는 이 명태균 씨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하고 이것을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에 부인하고 또 당선자 시절 때 그 예. 전에는 후보 시절 때부터 쭉 얘기를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이미 일단 뭐 구속영장이나 아니면 기소나 재판이나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 상당히 진행이 돼 있습니다. 이게 확신으로 그렇군요. 자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첫 번째 녹취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공공기관장 인사 개입 정황이라는 그 녹취였고, 두 번째가 윤 대통령의 기업 방문 일정을 명태균 씨가 거론하면서 이 기업 주식을 사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한수가 22일 날 하고 그 사이에 네. 25일 사이에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지사한테 연락이 왔어. 그거는 오든가 말든 간에 가만히 쥐고 있으면은 나중에 네네. 되면은 네. 6, 7만 원 간다. 예. 박완수 경남지사죠. 연락을 받았다. 대통령 일정이라는 게 사실 경호상 이유로 기밀인데 일단 일반인이 이거를 미리 알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정말 황당했던 것이 네. 자기네들이 일반인인데 그렇게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정치인과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나눈 게 민주주의라고 그래고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 근데 아마 이제 지금 뭐 사적인 통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을 사라 그랬다. 그러면 이제 사적 이익을 추구했느냐. 그 다음에
보완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거는 그러면 혹시 여사와 무슨 내통이 된 게 아니냐. 뭐 별별 심증과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예. 이게 과연 당시 경상남도 지사한테 정보를 받은 것인지 또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것인지 아무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 유권자들로 하여금 주권자들로 하여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의혹과 비판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요소는 갖추어질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그러면 결정적이냐 예. 그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녹취록은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 명태균 외 한 3, 4인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강혜경 씨가 뭐 내놓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모르는 게 또 제3자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언론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또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일단 이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는데 그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천 개입, 인사 개입, 거기다 창원 산단이라든지 사람들이 계속 의구심을 갖는데 그 의구심을 충족할 만한 결정적인 자료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거는 지금 여권이나 대통령실에는 상당한 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뭐 결정적인 트리거나 스모킹 건은 아닐지라도 계속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민심의 심증이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조금 전에 이제 그 녹취에서 얘기했던 22일에서 25일 사이에 내려온다고 그러더라. 근데 실제로 22일 날 방문을 했고, 해당 기업 주식 당시에 뭐 5% 뭐 올랐다고는 하네요. 뭐 두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실제로 이건 다 검증을 한 거기 때문에 팩트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 일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밀을 요해서 그 지역의 아주 직계 라인들만 딱 하면서 쉬쉬쉬쉬 하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자꾸 한 번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 알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명태균 씨라는 사람은 사실 아무 직책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장사미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직책을 갖거나 업무에 연관성을 갖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정확하게 꼭 집어서 알게 됐다라는 것은 이건 뭔가 누구한텐가 실력자로부터 직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네. 수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런저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고 어떤 퍼셉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결정적인 에피소드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다녔구나. 네. 인사 개입도 하고 정보도 빼내가지고 이걸 또 투자 권유도 하고 다니고 이랬구나. 본인은 안 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할 길은 없지만은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상당히 결정적인 심증 형성의 요소 사실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일 계속해서 이제 이런 녹취라든가 이런 심증을 삼을 만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 또 이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것이 이제 검찰에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 강혜경 씨는 이 돈을 한 500만 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교통비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받은 돈의 명목이 좀 어떤 명분으로 이걸 줬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박절하게 물리치기가 어려워서 받아준 정도라 그러는데 왜 교통비든 아니면은 뭐 500만 원이든 돈을 줬을까? 그리고 그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 그러는데 제가 놀란 거는 지금 검찰 조사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뭐 일각에서는 검찰이 뭐 권력의 입장에서 뭐 이 명태균 사건을 축소한다 별 얘기들과 의혹을 제기하긴 하지만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게 그렇게 완전히 그 일사천리로 마치도 이렇게 짜여진 듯하게 그렇게 움직여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예. 지금 우리가 다들 봤지만 명태균 씨가 그 검찰 수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기자와의 일문일답의 그 행태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자기 말을 바꾸고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무슨 국가 대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어떤 안위와 또 자기 뭐 자식 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네. 저런 사람이 권력에 가까운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과 일정 정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예. 선거에 대해서 자기 말에 의하면 쥐락펴락했다라는 것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는 그런 황당함이라든지 당혹스러움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500만 원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인사치레로 했다라고 하기엔 좀 많은 액수인 것 같고 네. 그러나 여론과 관련한 모종의 그 일을 명태균이 했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급부로 생각하기엔 상당히 부족한 액수인 것 같고 또 500만 원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유사한 얘기 그러니까는 이게 트리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계속해서 의구심을 증폭시킬 만한 얘기가 예. 앞으로도 뭐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또 이 상황에서 계속 이 명태균 씨의 녹취가 주목을 받는 것은 내일 영장 심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김영선 전 의원도 이제 같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청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일은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의심스럽게 보려면 한이 없죠. 지금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쭉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축에 속하는 정치자금법만 가지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 검찰 수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창원지검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진짜 큰 것은 공천 개입, 그것도 또 여론 조작을 통한 공천 개입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인사 개입, 국정 개입, 그리고 영적 대화야 무슨 뭐 그것 자체가 혐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영적 대화를 통한 그 말하자면 정책의 변화, 뭐 이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사안인데 그거보다는 좀 한 단계 아래인 정치자금법만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면. 그걸 읽어보는 판사가 이제 결정을 할 때 이 정도면은 구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기에 충분할까?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영장이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검찰도 망신스럽지만 정권의 입장에서도 이건 상당한 사단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되지 않고 인용이 돼서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새벽에 수감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일단 입을 막는 효과는 있겠죠. 이제는 변호인을 통해서밖에는 얘기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차단 효과는 생길 겁니다. 그러나 또 그 변호인도 굉장히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이던데 또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구속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흘러갈 거고 구속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분란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영장을 발부하냐 마냐의 가장 큰 기준이 사실 그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동안에 자기 녹취와 관련해 갖고 누구를 시켜서 뭐 어떻게 하라 그랬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본인이 법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영선
의원의 경우에도 한동안 잠적해 있었다 그랬는데 가족의 설득으로 이런 보도를 하는 언론도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단지 이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검사들도 자기들 이게 이제 표현은 뭐한데 자기들도 완전히 책임에서 빠져나갈 그런 출구는 다 퇴로는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얘기 끝에 그 변호사다 그러고 당시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공천권을 가진 사람은 이준석이라서 이준석 대표가 악의 축이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예. 근데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이준석이 명태균한테 연락해서 명태균이 대통령한테 통화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당선인한테. 네. 그러면은 공천권자는 이준석인데 이준석 힘으로 공천이 안 되니까 대통령한테 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그 자신의 의뢰인을 도와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을까?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공천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누가 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검찰도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준석도 심지어는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어찌됐든 그 여지, 가능성 이런 걸 일단 열어놓고 하는 것 아닌가. 이건 저 개인 생각이지만은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증거인멸과 도주를 근거로 해갖고 영장을 칠 가능성은 높은 게 아닌가. 물론 제가 사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일정들 이제 쭉 살펴봤고요. 모레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있는데 이걸 생중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상당히 이제 공방이 오갔었는데 법원 판단이 생중계 불허였습니다. 생중계를 네. 그 1심 재판부가 허용하기에는 네.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됐을 거예요. 생중계를 한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다 대통령을 지낸 분들의 경우였고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1심에서 이걸 생중계하기에는 그런 점에서 일단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만 국힘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국힘당 대표까지 한동훈 대표까지 생중계 문제를 이슈화해서 예. 이걸 가지고 며칠 잘 우려먹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영리한 전술을 핀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계속 이걸 공격을 하면서 무죄라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중계합시다라고 하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하자면 국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리하고 양악한 전술 전략을 폈고 상당 부분 먹혔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생중계 카드는 꽤 잘 활용한 카드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걸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내일 모레 일단 이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란 말이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참 여야 의원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전망들을 하는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재판부가 얼마나 입장이 곤혹스럽겠습니까? 자기가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압박하고 회유하고 한다고 심리적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법 위반 문제도 그렇고 또 위증교사 문제도 그렇고요. 제가 물론 율사 출신은 아니지만 이거 자체가 지금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니죠. 일단 유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양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제 100만 원이 결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만 원 이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100만 원 이하로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그냥 추론을 하자면 그러니까는 그 법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저 같으면 100만 원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유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결정적인 1심이 되거든요. 비선거권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1심에서 100만 원 나왔으니까 좀 더 노력해 보자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재판부를 자극하지 않고 또 지금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그 양형으로 볼 때 백현동 문제도 그렇고 김문기 씨 문제도 그렇고 전혀 무죄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제 개인 생각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곤혹스러움, 그러니까 재판부의 곤혹스러움이 100만 원 정도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지금 여당은 징역 1년을 바라는 것 같아요. 여당의 패널들은 이렇게 쭉 보면은 김재원 의원이 특히 그랬죠. 징역 1년 얘기했죠. 이제 징역 2년 구형이 됐으니까 징역 1년 정도는 나와야 대충 지금까지의 상례로는 맞다 그러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재판부가 여야의 각자 주장을 다 해도 괜찮을 정도의 형을 선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지금 논리나 야당의 논리를 다 서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겼다. 여당은 여당이 이겼다. 야당은 우리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줬다라고 하는 적당한 선을 아마 그 선이 저는 뭔가요?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틀 뒤에 이제 결과 나오니까요. 그때 한번 어떤 결과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내일 치러집니다. 오늘 수험표를 받아들고 예비 소집에 나온 학생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긴장 어린 얼굴로 수능시험 주의사항을 듣는 학생들. 고사장이 적힌 수험표를 받아들고 후회보다는 희망을, 최선을 다짐해봅니다. 제가 열심히 해온 것 다 주변에서 지켜봐 와주셨으니까 저를 믿고 한번 믿어주세요. 그냥 다 찍은 것도 맞을 수 있고 무조건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평소 하던 대로만 하자라는. 아는 문제만 나올 거고 찍는 것도 다 맞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의 든든한 응원으로 떨리는 어깨엔 바짝 힘이 들어갑니다. 시험을 볼 학교에 미리 가서 운동장에서나마 고사장의 눈도장을 찍습니다. 자신이 고른 선택 과목대로 잘 접수가 됐는지, 몇 고사장으로 가면 되는지, 마지막 단추 하나까지 점검합니다. 시험장에 갈 때는 수험표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 가거나 시험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을 볼 땐 4교시 탐구 영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한국사는 꼭 봐야 하고 선택 과목은 시험 시작 시간에 맞춰서 열어야 합니다. 미리 넘겨보기만 해도 부정행위가 됩니다. 입실 완료는 오전 8시 10분까지. 혹시라도 학생들이 늦어서 고사당에 들어가지 못할까 각 지역의 경찰과 모범 운전자들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수능 시험일인 내일 추위는 없겠지만 집을 나설 때 우산은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날씨와 또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낮의 따스함에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오후. 수능 예비 소집이라도 서울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았습니다. 봄철로 보면 4월 말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포근한 11월 날씨는 수능 날에도 이어집니다. 서울을 포함해 내륙 대부분 지역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보다 4, 5도 높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곳이 많아 온도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향하는 이른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은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긴장감 속에 쌀쌀함을 느끼거나 몸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두꺼운 겉옷 한 벌보다는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얇은 옷 여러 벌로 체온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대로 가장 익숙한 식단으로 먹는 게 좋고 도시락은 긴 수능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고영양식으로 준비하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평소보다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수능 날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의 양이 많진 않지만 수험생들이 귀가하는 시간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산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짙게 낄 가능성이 커 이른 시간 차로 이동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를 벌여 15,000여 명으로부터 수천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총책은 62만 유튜버였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금고 안에 돈다발이 빼곡합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를 벌인 조직의 범죄 수익금입니다. 총책은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A씨였습니다. 별도의 지주회사를 만들어 영업과 코인 발행, 자금 세탁까지 꼼꼼하게 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선 고급 정보를 주는 척 특정 코인을 사면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2달 정도 빠르게 회원님한테 선정보 전달드린 거예요. 거대 외국 기업이랑 금융계 큰 손들이 지금 이걸 예약 매수하는 중이에요, 이 사람들. 자체 발행한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가격을 띄우며 의심을 지웠습니다. 투자자 가운데 일부는 1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거나 아파트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뭐 발톱용까지 팔았는데 뭘 팔아요 또? 아니야, 발톱이 있었으니까 손톱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이들 일당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몰래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씨 등이 피해자 15,000명으로부터 챙긴 돈은 3,200억 원에 달합니다. 수사당국은 역대 최대 규모 코인 리딩방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조직원 215명을 검거함으로써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였습니다. 이들이 팔았던 코인 28종 가운데 26종이 현재 상장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호주로 도주했던 총책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 22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478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중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숲속 등산로에서 수백만 원대 판돈을 걸고 윷놀이 도박판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옷을 나눠 입은 사람들이 산속에 모여 유출 던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윷놀이판 같지만 실은 수백만 원이 걸린 도박판이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등산로에서 상습적으로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60살 A씨 등 6명을 체포하고 현장에서 도박자금 8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도박 참가자 2명에게 유출 놓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 한 명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경찰관들이 뒤를 쫓습니다. 달아나는 사람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공장에 투자하라고 속여 지인들에게 3억 5천만 원을 뜯어낸 A씨입니다. A씨는 경찰에게 남의 신분증을 내밀며 신원을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물차에서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소방관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호남고속도로 북대전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났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배우 박상민 씨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지난해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가 골목길에 차를 세운 뒤 잠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97년, 2011년에 이어 지난해 세 번째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맨발의 노숙자에게 새 신발을 선물한 옷가게 사장님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종일 비가 내린 어느 날 대전의 한 옷가게에 노숙인으로 보이는 손님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온몸이 비에 젖은 채 중얼거리더니 겨울옷은 얼마냐고 묻고선 가게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 가게 주인은 남성이 물에 퉁퉁 부른 맨발로 다니는 걸 보고는 참을 수가 없었다며 남성을 다시 가게 안으로 모시고 와서 새 양말과 새 운동화를 신겨서 보내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뒤에 노숙인은 말끔한 머리와 옷차림으로 매장을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 신발값을 갚겠다며 고마움을 전한 남성에게 사장님은 선물이라면서 괜찮다고 말했다는데요.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사장님, 이 사회에 큰 감동의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법으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엽니다. 큰 잡음 없이 특별감찰관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영부인을 포함한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추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엽니다.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주어진 의원총회 시간이 길진 않은데 야당과 협상을 추진해보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여전히 특별감찰관을 반대하는 의원도 상당수 있지만 최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거부할 명분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특별감찰관 후보는 여야가 함께 정하는데 야당은 특별감찰관이 아닌 특별검사만을 밀어붙이는 만큼 잘 안 풀려도 야당 탓이란 전략도 나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둬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은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같은 거니까, 선언 같은 거니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 듯하지만 최근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여럿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작성자가 누구든 간에 반드시 색출해 쫓아내야 한다며 당무, 감사 등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욕설이 있었다 그런다면은 당 지도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을까요? 한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빨리 밝히는 것이 저는 맞다. 친한동훈계는 한 대표와의 연관성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런 비방의 글을 올리려면 한동훈 대표가 실명을 하게 했겠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당무감사를 가질 사안인지 그런 것들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은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된 11월은 단일 대오로 움직인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두고도 개파 간 온도차는 있지만 당내 갈등 요소로 확산하는 건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하루 전인 내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는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재판의 쟁점은 김 씨가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비용 결제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김 씨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과 모임을 한 건 남편 이 대표가 대선 경선 출마를 발표한 뒤였습니다. 전체 식사비용 10만 4천 원은 김 씨 수행비서였던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배 씨가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며 기소했는데 김 씨도 배 씨와 공모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행비서 배 씨가 김 씨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결제했을 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김 씨가 식사 비용을 결제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을 데리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소입니다. 사실 사건이 이미 재작년에 기소가 됐는데
당시 뭐 수사 자료나 관계자들의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 씨도 법정에서 수행비서에게 결제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직접 발언했습니다. 앞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한 차례 변론 재개 후에도 똑같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서 배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김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내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다음 날에는 남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YTN 신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자치경찰단에 출석해 불법 숙박업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혜 씨는 지난 11일 자치경찰에 출석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년 동안 제주시 한림읍의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 등록 없이 공유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싱글맘 사연과 관련해 앞선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들도 앞다퉈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죽인다, 뭐한다, 쫓아와가지고 싹 죽여버린다. 협박을 얼마나 하는가. 혼자서 아이 키우고 좀 아프신 아버님도 모시고 살고 하다 보니 힘든데 하루 사이에도 100통 넘게 올 정도로 며칠 동안 계속 왔었어요. 불법 추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홀로 6살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의 죽음을 둘러싼 불법 사채업자들의 추심과 협박이 YTN 보도로 세상에 알려준 뒤 긴급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생 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형태가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를 높이고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무효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미성년 어린 자녀들까지 불법 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 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 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팔을 걷었습니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불법 대부업체 가담자나 스토킹이나 성착취와 같은 불법 추심으로 정상적 일상생활을 못하게 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뒤 불법 추심에 대한 긴급 대책이 잇따라 발표된 가운데 불법 사금융의 고리를 얼마나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금성호 실종자를 찾는 데 투입된 민간 바지선이 수중 수색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간 잠수사가 투입되면 선체 수색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금성호가 고등어잡이에 나섰다가 침몰한 제주 해상입니다.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금성호 실종자 수색이 한창입니다. 심해 잠수사를 태우고 대기하던 바지선은 수중 작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제 뒤로 민간 군안업체 바지선이 떠 있습니다. 바지선 바로 아래 수심 90m 해저에는 침몰한 금성호가 있습니다. 바닷속에는 넓게 펴진 금성호 그물이 수색을 방해하고 있어 잠수사들은 제거 작업을 먼저 시작합니다. 현재 해경하고 해군이 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분석을 하고 현장 모니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물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체 진입의 첫 번째 관문인 그물 제거 작업은 최소 일주일이 걸릴 전망인데 날씨가 나빠지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사고 당시 선원 2명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 선체 수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실종자를 발견하고 수습했던 해군 수중부인 탐색기 ROV는 심해 잠수사와 수색 작업 병행이 어려워 대기하고 있습니다. 금성호 사고가 일주일이 되어가면서 수색 작업을 총괄하는 해경은 절박한 마음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현장 해상 수색과 발견된 실종자 이송 업무를 맡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남은 실종자분들 또한 하루빨리 가족분들 품으로 모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실종자 가족을 돕고 수색이 잘 이루어지도록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 바닷가에서 물질을 하던 70대 해녀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30여 분 만에 서귀포항 근처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모레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들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연봉이나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올해 남은 기간 지출 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 국정 후반기 기조로 삼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양극화 타개는 국정 후반기 중요한 정책 방향키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1월 초에 발표하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소득, 교육 등 각종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산층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서울대공원으로 거처를 옮긴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2마리가 새 환경에 훌륭히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해피와 조이가 매일 오전 서울대공원 어린이 동물원에서 산책이나 자유로운 놀이를 즐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알라바이 이동 당시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가 윤 대통령 부부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최고 지도자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비위 혐의에 대해 1%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출장이란 눈총 속에 IOC 행사에 참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했습니다. 문체부가 직무를 정지해 마중 나온 체육회 직원 한 명 없었는데 이 회장은 IOC가 지켜보고 있다며 애둘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IOC에서 어떤 미팅을 통해서 아마 정부하고 어떤 협의 단계를 가지 않을까. 이 회장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이 발표한 자신의 다양한 비위 혐의에 대해 1%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딸 친구를 직원으로 뽑았다는 핵심 의혹에 대해선 월급 200만 원을 주는 진천선수촌 사감자리에 국가대표 출신을 찾길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급여를 현실화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저는 1%도 동의를 못합니다.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전혀 저하고 관계 없습니다. 자제분 친구분을 전혀 아닙니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과 비판 여론을 뚫고 자신의 3선 도전을 허락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대해선 한 번도 개인 의견을 준 적이 없다고 이른바 셀프 승인에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 1월 차기 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지만 이 회장은 일단 뜸을 들였습니다. 지방에도 좀 돌고 체인들도 좀 만나보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역대 회장님들 좀 만나보고 그래서 제 거취로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바로 해죠.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기흥 회장은 입국장에서 무려 21분간 작심한 듯 격정 토로하면서도 미소와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이 회장의 비위 혐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 배당돼 수사 궤도에 올랐습니다. 차기 체육대통령 선거 판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연승 행진을 이끌고 있는 김연경 선수가 1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김연경은 기자단 투표 결과 31표 가운데 22표를 받아 6표를 받은 기업은행 빅토리아를 따돌리고 통산 12번째 MVP에 올랐습니다. 김연경은 1라운드 6경기에 모두 출전해 공격 1위, 오픈 공격 1위, 리시브 효율 2위 등 공수에서 고른 활약을 펼쳤습니다. 김연경의 활약으로 흥국생명은 V리그 1라운드 6경기에서 모두 승리했고 승점 17점으로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지난 시즌 챔피언 현대건설이 개막전 패배 이후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현대건설은 광주에서 열린 페퍼저축은행과의 원정 경기에서 양효진이 16득점, 모마가 15득점을 올리며 3대 0으로 승리하고 1위 흥국생명과의 승점 차를 없앴습니다. 남자부 대한항공은 일시 교체 선수로 합류한 막심이 두 팀 최다인 21득점으로 활약한 데 힘입어 KB손해보험을 3대 1로 물리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강원의 고등학생 공격수인 양민혁이 통산 5번째 K리그 이달의 영플레이어로 뽑혔습니다. 양민혁은 인천과의 33라운드 경기에서 한 골에 도움 1개를 기록하며 팀의 3대 1 승리를 이끌었고 김천과의 경기에서도 결승골을 터뜨려 팀 승리를 도왔습니다. 양민혁은 지난달 모든 경기에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고 해당 기간 강원은 3연승을 거뒀습니다. 2006년생 양민혁은 올 시즌 준 프로 계약 선수로 K리그에 데뷔해 지난 6월 정식 프로 선수로 전환했고 올 시즌 출전과 득점, 공격 포인트 등 구단 최연소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드디어 내일 올해 수능이 치러지죠? 네, 맞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수능일의 컨디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험 시각 2시간 전에 일어나는 게 좋고요. 최소 6시간 이상은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은 평소에 먹던 음식으로 가볍게 먹고 점심에는 자극적이지 않은 두부나 생선, 채소 등의 음식으로 배부르지 않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도중에 화장실을 가게 될까 봐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칫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시간에 한 컵 정도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초콜릿과 사탕을 섭취하는 것도 반짝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히 내일 추위 걱정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로 오늘보다도 쌀쌀함이 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긴장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쑥쑥 올라서 3교시 무렵이면 20도 안팎까지 올라가겠고요. 시험을 마치고 나면 다시 날이 서늘해지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 기온의 변화가 무척 크고 상황에 따라서 더 쌀쌀하거나 조금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귀갓길에는 지역에 따라 우산도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은 중부와 경북에는 낮부터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늦은 오후에 중부 서해안에서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돼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30mm, 다른 지역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고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고은재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